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요와 셀타비고입니다. 라요는 4-4-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활용해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28라조는 드리블 돌파와 컷신을 통해 하프스페이스에서 찬스를 만들어내고, 호르헤 데 프루토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빠른 침투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배급을 책임지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지면 간헐적인 실수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활동량을 앞세운 강한 압박으로 상대 진영을 흔들지만, 공격 루트가 특정 선수들에게 집중되면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셀타비고는 3-4-3 전술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를 앞세운 역습 전개를 주 무기로 삼습니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여전히 날카로운 마무리 감각과 순간 침투 능력을 갖췄지만, 체력 부담으로 경기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압박 저항이 부족해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라요가 팔라존과 프루토스를 앞세운 측면 공세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겠지만, 전개가 단순해질 경우 상대 수비를 뚫는 데 한계가 있고,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원정에서는 전개와 마무리 모두 힘이 빠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 카드가 제한적이고 교체 자원이 경기 양상을 크게 바꾸기 어려워 경기 내내 루즈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 교체 싸움에서도 흐름 반전의 가능성이 적어 닫힌 양상 속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뉴캐슬입니다. 본머스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에반 이우송이 최전방에서 과감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세메뇨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순간적인 박스 침투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태버니어는 세컨드 볼 처리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본머스의 공격 전개에 또 다른 무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에반 이우송의 돌파와 세메뇨의 스피드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뉴캐슬 수비 간격은 쉽게 벌어질 수 있고, 홈팬들의 열기와 결합된 전술적 응집력은 경기 흐름을 본머스 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은 4-3-3 전형으로 나서며 엘랑카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습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고, 반스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과부하로 인해 기동력이 둔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른 탓에 주요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분명히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대응과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고, 전방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에반 이우송의 침투와 세메뇨의 속도를 중심으로 뉴캐슬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버니어의 세컨드 볼 활용과 중거리 슈팅까지 더해진다면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뉴캐슬의 체력 저하 국면을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엘랑가와 반스의 개인 능력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체력적 열세와 전술적 응집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 이점과 체력적 우위를 동시에 갖춘 본머스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본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선더랜드와 아스톤빌라입니다. 선더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마옌다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탈비의 전방 압박을 핵심 축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마옌다는 빠른 드리블로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의 찬스를 만들어내며, 탈비는 상대 수비 라인의 압박을 가해 빌드업을 흔들고 역습 전환의 기점을 마련합니다. 자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볼 회수 능력을 앞세워 팀의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선더랜드는 홈에서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하이프레스 패턴을 구사합니다. 승격 이후 일부 리그에서 생존하려는 강한 동기부여와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이 더해지면서 경기 초반부터 기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며, 이 에너지는 빌라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압박하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문전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전개하지만 원정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수비 전환이 느려지고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맥기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며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에서 팀의 중심을 잡지만 선더랜드의 높은 압박 강도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전개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틸레만스는 패스 템포 조율과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이지만 최근 빡빡한 일정으로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후반으로 갈수록 기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력 부담은 원정에서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후반부에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선더랜드의 빠른 압박과 측면 공략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승격팀 특유의 생존 본능과 홈팬들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은 선더랜드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빌라는 개개인의 능력으로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 관리 측면에서 열세를 드러낼 여지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선더랜드가 심리적 우위와 전술적 압박을 결합해 우세를 점하는 구도로 흘러갈 것이며 빌라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더랜드가 홈의 기세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며 선더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AT 마드리드입니다. 마요르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촘촘한 두 줄 수비와 빠른 역습을 결합해 운영하는 팀으로 아사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마테오 조셉의 라인 브레이킹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파블로 토레가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며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전개를 이어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배가 되고 체력적 우위를 후반까지 유지하며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한 번의 속공으로 경기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AT 마드리드는 특유의 4-4-2 전형을 통해 강한 압박과 두 줄 수비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최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전방 압박의 강도가 줄어들고 수비 집중력에서도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쇠를로트는 여전히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에 축이 되지만 누적된 체력 부담 탓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감소하고 있고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마무리에서 기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블로 바리오스 역시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동력이 둔화돼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예전만큼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정이라는 불리함까지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력의 절대적인 차이보다는 체력과 일정이 승부의 균형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요르카는 홈팬들의 열기와 끈질긴 압박 그리고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으며 AT 마드리드는 챔스 강행군으로 인한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후반부에 들어서면 마요르카의 빠른 역습이 날카롭게 살아나 AT 마드리드의 골문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마요르카가 홈의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마요르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아스날은 4-3-3 전형을 통해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의 흐름을 설계하고 요케레시의 폭넓은 움직임과 제공권이 더해져 다양한 루트를 전개합니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중거리 슈팅으로 또 다른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역할로 중원 숫자를 보완하며 점유율 유지와 압박 회피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높은 수비 라인의 뒷공간 노출은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특히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전반에 강한 압박을 유지하다가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균형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4-1-4-1 전형을 기반으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전술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템포 조율과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아스날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언제든 득점을 완성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입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는 운영을 선호하며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결국 안정적인 빌드업, 측면 파괴력 그리고 최전방 결정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강팀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홈 이점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로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겠지만 뒷공간 리스크는 맨시티의 날카로운 침투를 막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정교한 패스워크와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마무리까지 결합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체력 우위를 통해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이 다양한 공격 자원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경기 막판 교체 카드와 운영 능력에서 맨시티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체력 전술 완성도 교체 자원 활용에서 앞서는 맨시티가 후반 균형을 무너뜨리며 승부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엘체와 오비에도입니다. 엘체는 3-4-1-2 전형을 바탕으로 라파 미르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모두 책임지며 확실한 타깃 역할을 수행하고 헤르만 발레라가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의 방향을 전환하며 킬패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멘도자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해 상대 전개를 차단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짧은 템포 전환을 결합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교체 자원 투입으로 경기 후반에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박스 근처에서 집요하게 세컨드 볼을 경합하는 장면은 오비에도에게 지속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비에도는 3-4-3 전형으로 일리치가 전방에서 압박과 슈팅 시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득점 완성도는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돌파와 드리블로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쉽게 열어주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고 덴돈커 역시 압박 상황에서는 볼 간수가 가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아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뒷심 싸움에서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며 불리한 상황에서는 쉽게 경기 흐름을 내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엘체가 라파 미르의 제공권과 발레라의 전개를 축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이고 멘도자의 활동량으로 중원을 장악하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오비에도는 원정에서 반복되는 뒷공간 불안과 집중력 저하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측면 압박에서 밀리는 순간 중앙 공간까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교체 자원 활용도와 홈의 응집력까지 고려하면 경기 리듬은 엘체 쪽으로 기울 전망이며 전반부터 주도적인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헤타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을 통해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책임지고 페란 토레스가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 공간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페드리는 짧고 정교한 전진 패스로 공격 리듬을 유지하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해 이선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프랭키 데용과 가비의 부재가 아쉽지만 여전히 바르셀로나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볼 순환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유지합니다. 라민 야말이 빠지면서 측면 폭발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중앙 집중형 전개가 레반도프스키에게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홈에서는 점유율과 템포 조절을 결합해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5-3-2 전형 속에서 우체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과의 연계를 시도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아드리안 리소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와 압박에서 역할을 하고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끊지만 전방과 후방 간격이 벌어지면 곧바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두터운 수비 블록을 형성해 버티기를 시도하지만 컷백과 순간적인 침투 상황에서는 취약함이 반복되며 파이브백임에도 하프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상대 윙포워드와 풀백의 연계 플레이에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페란 토레스의 포켓 침투와 페드리의 패스 전개를 축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며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에서 다수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헤타페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포켓과 뒷공간을 동시에 지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점유율 전술과 패턴 플레이의 강점을 지닌 바르셀로나에게 지속적으로 위기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주도권을 잡으며 승부의 흐름을 가져갈 시나리오가 뚜렷합니다. 결국 전술적 우위와 마무리 능력에서 앞서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쥘 가능성이 크며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